그러니까 세종의 장기 시계를 보면은 이제 상당한 어떤 테마성이 있어 보이는 것도 사실이지만은 그게 없는 기간에는 정말 가격이 사실 상당히 안정적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꾸로 불 붙을 때 너무 심하게 불 붙는 경향이 있는데 민간 쪽에서 세종시에 대한 그런 정치 테마주화를 좀 너무 많이 하는 경향이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부심입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을 굉장히 뜨겁게 달구는 뉴스 하나가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대선을 준비하는 그런 예비 후보들이 던진 공약이죠. 세종시로 도시기능을 이전하겠다 뭐 이런 건데 이게 약간 확대가 돼가지고 세종 천도설까지 번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내용으로 짚어보겠습니다. 행정수도 공약에 세종시 부동산이 들썩거린다. 이게 지금 4월 중순과 4월 말을 달구는 가장 중요한 뉴스 중에 하나입니다. 행정수도 어게인 약간 이런 주제가 되는 거고요. 보면은 세종시에 800여 세 규모 주상복합 아파트가 있는데 84제곱미터 매물이 11억 8천만 원 안팎에 잇따라 거래가 됐고 종전 최고가보다 5천만 원 정도 올라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세종 나성동에 있는 건데 나성동 공인중개사가 확실하게 바닥을 치고 추세 전환을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했고 일부 대선 후보들이 앞다퉈서 대통령실을 세종으로 이전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제2 대통령 집무실 그리고 국회의 세종의사당 이렇게 막 조성이 되고 있으니까 세종의 모멘텀이 불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종 가격을 장기 시계열로 보면은요, 이게 19년부터 보는 건데 보시면 전세하고 매매를 같이 보시면 되고 전세하고 매매가 보통 같이 움직이는 추세가 있습니다. 근데 20년에서 21년 사이에 이 유동성 기간에 정말 대폭증을 했고 그리고 22년, 23년에 진짜 어마어마한 하락을 했고 현재는 거의 이제 기미도 안 보이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하락을 회복을 못한 상태였던 거죠. 근데 최근에 24년부터 단기로 한 1년 3개월, 4개월치를 보면은 드디어 지난주 기준으로 세종시 부동산이 양전을 했습니다. 플러스로 이제 양전했습니다. 제가 빨간색 동그라미로 이렇게 쳐놨는데 그래서 이제 운전하겠다가 이제 살짝 양전을 했습니다. 느낌은 비유하면은 이런 분위기죠. 지금 올라간 거를 보니까 되게 해피한데 사실은 굉장히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올라간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사람은 그런 관성에 기반한 그런 전망을 많이 하니까 이렇게 올라간 것이 계속화될 거라는 그런 전망을 이제 많이 나오고 있어가지고 이런 것들이 바이럴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세종 인접한 그 대전도 지금 대전, 세종, 충남을 묶어가지고 복합 클러스터가 얘기가 되고 있는 그런 지역인데 대전 같은 경우에는 매매가가 반등을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최근 들어서는 매매가와 전세가가 더 하락세가 커지고 있는 추세예요. 올해 1분기는 조금 이제 올라오다가 이제 1분기 들어서 내려가고 있는 추세이고 대전, 세종이 같이 가고 있는 건데 확실히 모멘텀은 세종에만 불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나 서울과 비교해 보면은 확실히 지방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매매 실거래 동향이 좀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종이 주택시장이 크게 올랐던 거는 과거부터였는데 요거는 무려 04년 기사인데요. 04년에 이 당시 충남 영기군 이런 지역의 아파트가 68% 급등했다 이런 기사들이 있었고 실거래가라는 제도가 2006년부터 도입이 됐기 때문에 04년에는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실거래가가 없어서 그거를 과거의 기사들을 보거나 해야지 되거든요. 아니면 실제 거래했던 사람들이 이런 걸 알고 있는 거죠. 요 당시에 평균적으로 60에서 70%가 올랐고 토지비도 어마어마하게 올랐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약간의 테마주 성격이 있었어요. 그런데 세종으로 얘기를 하면 항상 그 관습헌법 얘기들이 나오는데 관습헌법이라고 저희가 들어서 내용은 다 알고 있지만 그거를 디테일하게 헌법재판소의 판결문까지 찾아보신 분은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헌법재판소의 판결문의 구조를 보면은 관습헌법을 어떤 식으로 규정했는지를 알 수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헌법에는 수도를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수도가 어딘지를 규정해야 그 헌법에 없는 내용을 규정하는 거기 때문에 헌법 위반이라고 하는 거를 논리 구조를 만들기가 어려웠거든요. 헌법에 수도가 없으니까. 그래서 헌재에서는 수도라는 거에 기능적인 정의를 먼저 한 것입니다. 수도가 뭐냐 하면은 국가의 중요한 기관들, 헌법기관들이, 그러니까 국가의 헌법기관들이 있는, 집중적으로 몰려있는 데를 수도로 봐야 되겠다고 하는데 국가의 중요한 헌법기관이 뭐냐? 바로 첫 번째 대통령. 대통령이 가장 중요한 헌법기관 중에 하나죠. 그 다음에 국회. 정말 중요한 헌법기관이죠. 그리고 헌법재판소.
이런 아주 중요한 헌법 기관들이 있고, 그리고 정부 부처인데 정부 부처에서도 정말 주무부처 이런 데들이 외교부 같은 데를 말하는 건데, 이런 데가 이제 중요한 헌법 기관이 되는 거죠. 이런 헌법 기관들이 잔뜩 모여 있는 것이 수도라는 것의 어떤 기능을 형성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런 서울이 이런 기능들이 잔뜩 모여 있는 것은 조선시대부터 온 거기 때문에, 조선시대에는 현재의 성문헌법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과거에는 헌법이 없었지만 조선시대부터 왔기 때문에 이거를 관습적으로 서울을 기능이 다 몰려있는 수도라고 일단 지정을 하고, 그렇다면은 노무현 대통령이 하려고 했었던 법률로 주무부처를 옮기고자 했던 그런 시도는 국가의 중요한 헌법기관을 옮기려고 하는 시도이기 때문에 위헌이 되는 거고요. 그럼 현재의 세종시는 뭐냐? 이건 합헌이 난 건데, 현 행정수도는 국가의 중요한 주무부처가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관습상으로 말했던 수도의 중요한 기능들의 이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언제든지 법률로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러니까 법률로 가는 거는 이제 300석에서 200석이 아니라 그냥 과반 이상이면 가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가는 거고, 수도에 의제하는 그런 기관들, 대통령실, 국회, 기재부나 외교부, 이런 주무부처, 헌법재판소 이런 데가 가려면은 헌법 개정을 해야지 된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세종시는 합헌으로 움직인 세종시가 되는 거고요. 정말 한 끗 차이였다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논의되고 있는 세종시에 관한 행정수도 논란은 뭐냐면은 대통령의 제2부속실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실은 서울 어딘가에 있는 것이고, 대통령이 직무를 보는 제2집무실이 세종으로 가는 거고요. 이것도 말장난 같겠지만 어쨌든 헌법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국회도 여의도 국회의사당은 남겨 있어야지 되고, 제2의사당, 그러니까 세종의사당이 만들어지는 것이지 여의도 국회의사당 기능은 있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완전한 이전은 아니거든요. 결국 완전한 이전을 하려면은 앞서서 말한 법률에서 수도를 따로 정하거나, 아니면은 헌법에서 수도를 법률로 정한다고 헌법을 고쳐야 되는 그런 이슈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가 있는 건데, 최근에 한경의 인터뷰를 보면 약간 오버 해석한 것 같은데, 특별법에 수도는 법률로 정한다는 내용을 담아서 개정할 수 있다. 신행정수도 건설특별조치법, 이게 이제 지금 현재 세종시를 만든 법이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위헌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왜냐하면은 관습적으로 수도를 서울로 하는 것에 대해서 헌재가 한번 판결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헌법에서 그냥 수도를 법률로 정한다라고 개정을 하면 되고, 이게 2017년 문재인 정부 방식의 개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세종이 되게 테마주, 정치 테마주 성격을 갖게 되었는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네프콘에도 이런 글을 썼지만, 정책 효과라든가 시장의 어떤 주택 가격 간의 인과성을 판단할 때는 사실은 되게 신중한 게 필요한 게 사실이죠. 근데 정권의 발언이나 공약이 단기적으로 심리적인 파동을 일으키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세종시는 언제 많이 올랐냐면은, 그럼 보수 정부가 들어서면 세종을 힘을 빼고, 진보 정부가 들어서면은 뭐 세종시에 힘을 많이 넣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세종시에 제일 먼저 힘을 쏟은 건 당연히 노무현 정부였지만은, 이명박 정부는 뭘 했냐면은 그 당시에 신행정수도라고 하는 그런 거에서 주무부처는 안 가고 다른 부처들이 갈 때 이명박은 뭘 하려고 했냐면은 과기부처만 보내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과기부처 정도로 가고 대전이랑 약간 융합해서 기능을 완전 줄이려고 하다가 충남권의 대규모 반발과 함께 그거를 거부하고, 박근혜는 뭘 했냐? 박근혜는 노무현이 하라는 대로 거의 그대로 해가지고 박근혜 정부 때 세종시가 본격적으로 이제 건설이 된 것입니다. 그 기능들이 다 이전이 되면서. 그래서 박근혜 정부 2012년, 2013년부터 했으니까 2013년, 14년에는 세종이 전국 최고의 상승을 보였던 그런 지역이었기 때문에, 보수 정부가 들어선다고 뭐 세종에 힘 빼고 하는 거가 항상 들어맞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박근혜 대통령은 아무리 생각해도 지나고 보면 결국은 그때는 탄핵을 당하셨지만은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사과도 하시는 걸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 오히려 성군인 것 같고,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늘 어떤 평가는 항상 사후적인 평가가 더 중요한 평가인데, 성군 박근혜 이렇게 이제 저는 부르고 싶고요. 지금 이런 부분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세종에 힘 뺀 것도 사실이죠. 왜냐하면 청와대를 빼는데 바로 용산으로 갔기 때문에 오히려 서울에다가 힘을 준 것이고, 그래서 윤석열 정부에서 가장 뜬 지역이 어디냐? 서울 용산이 되는 것이고요. 근데 지금은 뭐 용산으로 갔다가 세종의 집무실을 구축하거나 아니면 청와대를 고치거나
뭐 등등 여러 가지 안들이 있는데 용산에서는 힘을 빼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세종으로 간다면 그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종의 장기 시계열을 보면은 이제 상당한 어떤 테마성이 있어 보이는 것도 사실이지만은 그게 없는 기간에는 정말 가격이 사실 상당히 안정적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꾸로 불붙을 때 너무 심하게 불붙는 경향이 있는데 민간 쪽에서 세종시에 대한 그런 정치 테마주화를 좀 너무 많이 하는 경향이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세종으로 간다고 하니까 주식시장이 가장 먼저 반응을 했는데 대전에 기반을 두고 있는 계룡건설 같은 회사가 지난주 금요일에 상한가를 갖고 오늘도 이렇게 막 상한가를 기록을 하고 하는 걸 보면은 주식시장이 완전 정치 테마주화 되는 것이 사실 같기는 하거든요. 세종시 부동산도 이와 비슷한 그런 메커니즘 속에 있을 것 같고요. 너무 과열에 동참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